자, 강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100가지 참고서. 아마 이제 선생님들은 강사이기 때문에 강의도 하시지만 아마 이런 거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한 25년 정도 했지만 저도 놓치는 게 매번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한 번 정도 체크하고 또 처음 시작하시는 강사님들은 이런 부분 놓치는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할 수 있게. 그래서 강사백서 교재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어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준비가 됐으면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좀 안 돼 있으면 그 체크되지 않은 부분을 체크하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강사로서 더 좋은 강사를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책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책을 한번 첫 번째 장을 펴주시면, 아마 책을 갖고 계셔도 저는 제 생각에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어,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이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했는데, 하필이면 한강 작가가 요번에 노벨상 사는 시기에 이 책이 나와가지고 제 인기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강사님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베스트셀러는 못 돼도 스테디셀러가 되기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찍었던 책은 우리 강사님들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책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결제하는 요번에 이제 이용권을 두 번째 함께 업그레이드 시킨 해서 거는 네, 저는 그냥 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누구시죠? 대부분 자, 두 번째 책 같은 경우는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갖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께가 한 1.5배 좀 두꺼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내용도 좀 좋아졌고 재질도 좀 좋게 만들고 해서 그리고 첫 번째 거는 비닐 코팅을 했었는데 지금 새로 두 번째 갖고 계신 것들은 코팅을 안 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손때 타는 그런 책 재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면 나중에 많이 보시면 책이 하얗게 변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책 첫 페이지 펴시면은 제가 항상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지만 강사는 강의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강사는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학교에 초대받아서 가는 강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강사는 교사들이 못하는 부분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사들한테 뭐 눌리거나 밀리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못해서 우리가 더 잘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남을 보여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자신을 채우는 책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강사, 내 이름을 써주시고 오늘 날짜 2024년 12월 2일 날짜를 한번 써주세요. 오늘을 기점으로 이 책을 보시고 준비하시고 내년에 오늘 또 한 번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내가 얼만큼 많이 변했는지, 그것도 얼만큼 많이 채워졌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대면 참가하신 선생님들한테는 내년도에 이게 또 몇 세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내년도 어, 새로운 버전 책이 나오면 그때는 대면으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체크해 보시고 1년 후에 또 아마 제가 이 강의를 다시 하는 일은 온라인상에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녹화한 걸 보시게 할 거고 추후에 앞으로 이제 또 양성되는 강사님들, 우리 더하다 교육을 배우시는 강사님들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 번쯤은 체크하고 할 수 있게 모든 강사님들을 준비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됐으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사백서는 제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5년 동안 우리 767명의 강사님들을 서포트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에서, 이런 부분은 미리 준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100가지로 함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못 넣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쭉 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이 책이 없는데 내가 현장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 또 다음
강사님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사백서에 계속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강사백서를 쓰게 된 이유가 그거라면 앞으로 이제 이 책을 보는 강사님들은 저 같은 실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가지의 이게 리스트를 만들었지만 우리가 100점 강사가 되고 싶은 그런 또 의미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백서는 강의하는 사람들을 위한 100가지 참고서라는 의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는 선생님들도 강사인데 강사를 어디 학교 가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강사라는 일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강사를 또 전문가라고 해요. 시작하는 강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오래 한 강사는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전문가인 강사라는 직업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없다는 게, 누가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지금 하는 프로그램은 더스쿨인데 우리 몇몇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센스쿨이라고 해서 센스를 좀 가르쳐야겠다. 강사님들의 센스를 좀 가르쳐야겠다 해서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 일환이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추후는 진짜 센스쿨을 운영해서 선생님들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말투나 뭐 이런 매너들 또 가르치는 그런 것도 다 계획은 되어 있으니까 저랑 꾸준히 가신다면 더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세한 내용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체크를 한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이나 2월 중에 제가 만들었던 책을 쓰는 법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저한테 배우셨던 교구들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강사님들한테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 2월 중에 좀 날짜가 우리 교육이 이제 좀 끝나고 방학 기간이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좀 다 풀어놓을 테니까 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같이 한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섹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보통 자신을 믿는 사람은 뭘 해도 자신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채워놓는, 자신을 완성시켜 놓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부처님도 하나님도 아니고 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자신 있게 해보는 그런 강사가 됐으면 좋겠어서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은 자신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우리 책자에서는 제 1번 가운데 이 책을 보시는 방법은 가운데 1번부터 100번까지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밑에는 실제 페이지 수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7페이지, 넘버로는 첫 번째. 자,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써보는 건데 어, 이름은 앞에 썼으니까 나의 장점이나 단점,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만들 때 제 장점을 제가 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저런 게 장점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 장 넘겨보시면 8페이지, 9페이지에 100가지 장점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디테일하게 읽지 마시고 쭉 읽으시면서 나의 장점이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쭉 쳐보세요. 책에다가 1번부터 100번까지 쭉 한번 쳐보세요. 지금 교재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화면에서 보시고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내가 몇 개나 나의 장점에 해당되는지 한번 쭉 해보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보다 보면은 50번 같은 경우에 나는 군대를 다녀왔다. 뭐 이런 건 남자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여군도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여군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대면 특강할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해보셨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본인이 본인을 되게 엄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장점을 되게 적게 선택하셔서 한 2, 30개 정도 선택하시는데 자신한테 관대하신 분들은 한 7, 80점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점이라는 거는 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게 보면 좋을 수 있는 거고 또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또 좋게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쭉 봤을 때 나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천천히. 저는 제가 한번 쭉 체크해 봤는데 저는 되게 장점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기준으로 보면 제가 쓰기도 했지만 여기에 기준으로 보면 저는 한 58점 정도 되더라고요. 이 기준에서. 그럼 저는 100가지 기준 중에 58점 정도는 장점이고 나머지 42점은 그러면 단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내가 장점으로 보는 건 장점인 거고 내가 단점으로 보이는 건 단점인데 내가 요리를 못하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게 꼭 단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재미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여기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 리스트업을 쭉 한번 해보시고 그렇다면 진짜 나의 강점은 뭘까? 장점은 뭘까?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점도 한번 써보시고 하면서 이걸 하시다 보면 나의 장점, 단점, 강점, 약점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를 첫 번째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받고 지금은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수업을 하시기 전에 보면 PPT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레주메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력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T에 들어갈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여기 샘플링을 해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더하다 교육에서는 지금 학교에 제안하는 것들이 한 8가지 있지만 그 외에도 한 2, 30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가지 정도로 좀 제안을 해볼까 하는데 그 교육에 맞게 자기 소개하는 법들을 여기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브랜드원 같은 경우는 브랜드와 나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 소통과 대화에서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하는 방법, 그리고 리뉴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어제 부산 리뉴얼 7기 양성하고 왔는데 리뉴얼 같은 경우는 실패에 대한 생각 전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진과 같은 형태로 해서 있다 없다, 뭐 OX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재밌게 풀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선택해서 색과 연결된 이야기로 강사 소개를 짧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 소개는 길어도 2, 3분 내외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은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학생들은 그날 오는 강사님한테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날 교육에 관심 있지. 그런데 그날 교육이 재밌어서 잘하면 그 강사님한테 아이들은 또 관심을 줍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작년에 했던 학교의 학생들인데 다음 연도에 또 갔을 때 1학년 때 했던 학생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한테 인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하루 수업을 했는데 기억하고 있다가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진짜 그 수업이 재밌었기 때문에 그 강사님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아이들한테 어필할 때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냥 한 줄로 짧게 해서 저는 슬로건 형식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신직업 연구하는 브랜드 디자이너 김민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밑부분에 19페이지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들도 앞에 여러 과목들의 샘플링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나를 소개하는 한 줄 메시지 슬로건 형식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자기를 소개하는 짧은 글이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서를 앞으로 PPT 만드실 때 우리 더하다 교육은 PPT를 공유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PPT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자신을 설명하는 그런 슬로건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장단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그 100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서 키워드들 찾아서 자신을 설명하는 소개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다짐입니다.
제가 약간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제가 좀 아재 개그를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어, 내 다짐이 약하면 모든 것에 다 짐. 예. 그래서 다짐이란 섹션을 이렇게 설명해 봤어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배운 것 그리고 공부한 것을 확실히 전달하면 두렵고 떨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되게 떨려요. 교단 앞에 설 때마다 떨려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마음다짐, 그리고 자신을 믿는 생각다짐, 그리고 자신만이 자신을 믿어줘야지 남들이 나를 안 믿어준다고 해서 그거에 뭐 슬퍼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계획 다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하면서 내가 왜 강의를 하고 있지? 뭘 때문에 강의를 하고 있지? 또 오늘은 무엇 때문에 강의를 하지? 이런 계획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첫 강의는 그냥 시키니까 했어요. 해봐라 하니까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강의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학교 강의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원 2년 반 동안 해서 논문 쓴 다음에 다시 학교로 복귀했을 때, 그땐 되게 자신 있었어요. 누구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그래서 강사님들도 지금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배웠으니까 하는 거야 이것보다는 나도 어떤 강사가 되고 싶다라든지 나는 어떻게 강의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목표를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많은 아니 이게 청중들 앞에서 할 때 한 600명 앞에서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적은 강의할 때는 2명 앞에서도 해봤어요. 근데 2명 앞에서 할 때나 600명 앞에서 할 때나 똑같았어요. 하는 방법은. 물론 청중이 많으면 그런 스케일에 압도될 수는 있지만 2명한테 2명 제가 강원도 쪽에 어디 단체 갔을 때 기관에 갔을 때 그냥 급작스럽게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못 오셨는데 그래서 오신 2분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람이 많아서 잘하고 적어서 못하고가 아니라 한 명을 앉혀놓고 해도 한 명한테 100%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하자. 오늘 강의 좋았다. 이런 말을 듣는 강사가 되자라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실망시키지 않는 강의, 재밌는 강의, 다시 찾는 강의를 하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25페이지 위에다가 선생님들만의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시간이 많으면 우리 대면할 때는 이렇게 발표도 해보고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이어리를 쓰시죠. 다이어리 아니면 캘린더 같은 거, 폰에 있는 캘린더를 쓰시기도 하고, 실제로 페이퍼 다이어리를 쓰시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이어리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이 쓰는데 그걸 어디다 썼는지 몰라서 또 찾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록이라는 거는 기록이 된 거를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아니면 어떤 생각이든 저는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강사백서 중에 이제 가운데 보면 큰 검은색 별을 하나씩 찍어놨는데 이거는 필히 선생님들도 체크를 해놓으시라고 이렇게 필히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큰 검은 별. 이 검은 별 하면 옛날에 이렇게 어떤 어릴 때 검은 별이라는 어떤 어린이 드라마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죠? 검은 별, 그거 모르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알면 옛날 사람이랄까 그렇죠. 예. 자, 이 검은 별 체크해 놓은 거에서 뭐냐면 저는 모든 거에 떠나서 무조건 시간은 지켜라 해요. 강사님들이 시간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뭐 이유 필요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어요. 강사로서 무조건 지켜야 돼요. 예외적인 거는 진짜로 예외적인 거는 날씨 탓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학교 앞에까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나거나 피치 못할 일이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늦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번 늦으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늦으시는 분들은 매번 또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몇 번의 그런 지각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한 분만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선생님들까지 다 피해가 가요. 그 한 분 때문에 아, 그 회사 선생님들은 늦었어. 그리고 수업을 제대로 못했어.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나 하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에 대해서는 필히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는 좀 좋은 사례인데 오시면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교통사고 났으면 병원으로 그냥 가시라고. 제가 있으니까 제가 대타로 하면 되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쩔뚝거리시면서 택시 타고서는 학교에 오신 거예요. 택시가 사고가 났었는데. 그렇죠, 이현미 선생님. 택시 사고였죠. 예. 근데 택시 사고가 났는데 택시를 타고 와서 수업을 하시고 6교시 수업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사고가 나도 그렇게 오시는 거는 아니고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또는 그날 마스터 선생님한테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대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각은 최대한 안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이 단톡방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소통하는 거에 있어서 좀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가 9to9이에요. 이게 시간이 없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올리시면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막 카톡에 올리시고 막 새벽 아침 식전부터 막 카톡에 사진 전날 거 올리고 막 하시는데 내가 이따가 못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올려요. 막 이런 분들 계시는데 예약으로 해서 올리세요. 그럼 카톡에 예약 기능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기능으로 하시고 웬만하면 너무 급한 일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만 카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소통을 한다 생각하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분이 올리시면 우리는 몇백 명의 선생님들한테 카톡이 막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좀 지켜줬으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9to9입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꼭 필히 걸쳐놓으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시간에 관련된 거는 9to9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요거 첫 번째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들 오늘 몇 번 웃으셨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나 오늘 몇 번 웃었다. 한 번도 안 웃었어요? 표정들이 왜 이래요? 자, 나 웃은 거 같아. 지금 막 웃네. 지금 웃네. 예. 한 번 웃었네, 그죠? 자, 우리가 살면서 웃는 것들을 보면 세보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기들 보면 갓 태어난 애기, 갓난 애기들 보면 사람만 봐도 웃죠. 막 까르르 웃는 경우 보셨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보기만 해도 우는 애들도 있긴 했는데 보통 애기들은 이렇게 사람이 눈 마주쳐주면 막 웃잖아요. 까르르 까르르 웃잖아요. 애기들은 하루에 200번에서 300번 정도 웃는데요. 2, 300번 정도. 근데 어른들은 몇 번 웃을까요, 하루에? 선생님들 지금 세보세요. 하루 종일 안 웃다고 좀 전에 한 번 웃었다 그러면은 한 번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책에는 나오지만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일하는데 3분의 1, 잠자는데 3분의 1. 그러면 벌써 8시간, 8시간 하면 24시간 중에 16시간을 다 일하고 잠자는 데 써요. 실제 그렇죠? 근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잠자는 게 아까워가지고 잠을 많이 줄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루 8시간 주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죽으면은 뭐 많이 잘 텐데, 지금 살아있을 때 많이, 눈 떠서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건강들은 다 알아서 챙기시겠지만, 저도 진짜 뭐 매일 밤새고 늦게 해봤지만, 나중에 죽으면 많이 자겠지. 또는 나중에 뭐 자면 되지. 하는데 그 나중에라는 게 지금 안 하면 지금 빨리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잠이라는 거는 최소 6시간, 7시간 정도 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자려고 하는데 그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데 쓴대요. 걱정하는데. 선생님들 걱정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은 강의를 잘할까 걱정,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걱정.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 걱정, 어떻게 하면 살 빠질까 걱정, 그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걱정.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걱정의 연속이에요. 인생은 걱정 끝에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면 걱정을 안 하는데 선택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걱정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걱정이 별로 없었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 왜냐면 걱정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될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앞으로 그냥 생각을 바꾸는 제 방법을 보면 그냥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된다 생각하고 걱정 안 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뭐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거기서 골라 먹어도 되고 뭘 살까 걱정하지 말고 그 파는 데 가서 그냥 골라도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기 전에 막 인터넷 찾아보고 좋은지 나쁜지 평 찾아보고 가격은 어떤지 골라보고 막 이러면서 막 걱정하고 선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웃는 시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웃는 거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웃어도 평생 웃어도 100년 동안 웃어도 날짜로 따지면 100일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짧죠. 100년 사는데 웃는 날인데 100일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교육할 때 아니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날 때 아재 개그든 뭐든 제가 하는 것들 좀 선생님들 웃겨드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원래 되게 과묵하고 점잖은 스타일인데 선생님들 앞에는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게 한 번씩 웃는 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이 웃으시고 아이들 강의할 때도 선생님들이 웃길 수 있는, 재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하고 난 다음에 웃는 날이 그 사람 인생의 100하루가 되면 그만큼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우리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교육에 따라서 준비할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목별로 준비할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홍보를 해야 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제가 어제 이제 교육을 하면서 만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특정 성함은 안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도 저처럼 사업도 하시면서 교육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이 사업을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 얘기하면 그 내용들이 여기 다 있었어요, 책에.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도 앞으로 강사도 하시면서 또 대표 강사도 되실 수 있고 마스터 강사도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내용들도 여기 다 정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한 거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 우리 교사닷컴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행사나 박람회에 참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행사를 갑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한 달에 한 두세 군데씩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행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행사에 참여하셨다가 우리 과정을 배우셔가지고, 체험하셔가지고, 저희랑 함께 지금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서 또 학교 현장에서 하는 교육하고 또 다른 또 재미와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진로 행사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수주에 대한 것들은 제가 좀 넘어갈게요. 중요한 것들은 선생님들이 최근에 지금 부산 선생님들이죠. 이번에 그 국제중학교 이번에 수업 나가신 선생님들이 쓴 개인 프로필, 강사 소개서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시죠? 보통 우리는 그냥 정보조회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그냥 개인 한 장짜리 조회 동의서를 했는데 이번에 국제중 같은 경우는 내용도 되게 많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조만간 저희 전체 강사님들 그 개인 프로필 작성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냥 좀 편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해볼 건데 자기소개서를 잘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해요. 지금 당장 선생님 프로필 하나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거. 항상 저는 한글 파일로 항상 준비해 놓고 있다가 그날 날짜만 바꿔서 바로 보낼 수 있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강사님들
개개인의 자기소개서와 내가 하는 교육 소개서, 그리고 견적까지는 못해도 떤 강의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교육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소개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하다 교육을 배우신 선생님들은 따로 교육 소개서 만들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 무지개 책자 그냥 전달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무지개 책자 선생님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책자 어떻게 받아볼 수 있어요? 제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저 만날 때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휴대폰 있으시면 한번 휴대폰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그 책에 있는 QR코드나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찍으면 직접 저희 회사에서 교육 소개책을 원하시는 대로 배송해드리는 QR코드예요. 요거 링크를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 어디 나가셨을 때뭐 어떤 교육해요라고 교육 소개 자료 좀 보내주세요 하면 뭐 링크를 보내시거나 이 QR코드를 찍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설명이나 소개는 저희 회사에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은 본인이 배우신 것만 알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런 교육들도 있습니다라고 소개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책 강사백서 책에도 상단에 이렇게 QR코드 있죠?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찍어보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야,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입니다. 이건 우리 강의하시는 분, 저랑 이제 강의하시는 분은 한 번 이상은 다 작성해 보셨죠? 그죠?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중에 가장 많이 요청하는 서류 중에 이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타이틀도 길어요. 그리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이 두 가지 많이 해보셨죠? 자, 근데 아마도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한 번에 다 완벽히 작성해서 제출하셨던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선생님들하고 해봤지만. 그래서 이거를 매번 알려드려도 매번 빼놓고 표기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 두 가지 페이지에서 작성해야 될 부분은 7가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 1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학교명 표기 이 부분을 뭐 많이 착각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걸 수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신경 안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내야 될 경우 여기를 필히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국제중학교 가는데 여기다가 뭐 저기 뭐 미래중학교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연, 월, 일 표기하시는 거 5번으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성명 표기하시는 부분. 성명하시면서 여기 서명을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대부분 한 번씩은 저한테 한번 다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보내셨던 것을 제가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계속 알려드리고 보내드리고 그런 피드백을 한 번쯤 받아봤다 하시는 선생님 손 다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으시네. 자,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한글 파일로 하시게 되면 이 6번 성명 표기 뒤에 서명하는 부분에 사인을 해가지고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사인을 한 거를 사진을 그냥 찍으시면 뒷배경이 까맣게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사인펜으로 좀 두껍게 하시고 이미지 부분을 최대한 배경을 하얗게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여기 검은 배경이 이렇게 있는데 넣으시면 그걸 출력해서 학교 측엔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문서 위조가 돼요.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을 하얀 배경에 사인으로 넣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4번이나 7번 같은 경우는 작성한 채로 공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다른 요 부분들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동의서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어디를 표기 안 할까요? 3번. 이 부분을 항상 표기를 안 하세요, 다들. 그죠? 아마 작성하시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을 체크도 안 하시고 여기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서류가 제가 봤을 때 이 서류 구성이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여기서도 책에다가 1번부터 7번 표기해 놓으시고 요 부분들은 필히 표기하자라고 해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첫 번째 목적이 사실 이거였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한번 제출하시면 된다 생각하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하루에 몇 개 학교에 수십 명의 강사님들이 가시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수정해야 되고 다시 또
피드백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 번 작성하실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부분에 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해놓으시고 서류마다 7가지 체크사항 여기 잘 표기해서 전해주세요. 제가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예 기간을 둘 겁니다. 근데 이제 1월 1일부터는 이제 서류 작성 못 하시는 강사님들은 다음 수업에서 배제할 거예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간단한 서류인데도 신경 안 쓰시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필히 잘 작성하셔가지고 수업 하시기 전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시면 강사님들은 딱히 이제 뭐 특별한 서류는 이제 끝난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는 서류 정도 내는 거기 때문에 앞에 요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체크 잘 하시고, 교재 교구 잘 챙기시고, 확인해야 될 것들이 그런 정도죠. 일정 체크는 진짜 잘 하셔야 되는 게, 가끔 내가 다이어리에 써놨다가 일정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몇 번 있었어요. 그죠? 일정이 바뀌어버리면, 그걸 수정 안 해놓으시면은 못 오시거나 아니면 깜빡하게 되죠. 그래서 필히 그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재 교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강사님들이 챙겨야 될 거 필히 잘 챙겨야 됩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실수를 했던 적이 있었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래 많이 하셨던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실수를 할 경우 있어요.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 자, 이 교육 일정표 저희가 이제는 어떤 교육 잡히면 저희 교사닷컴에다가 공지하는 사항들이죠. 자, 여기 학교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대성중학교. 자, 선생님들 이렇게 딱 대성중학교라고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야 되니까, 배정됐으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 검색하시죠. 자, 네이버랑 다음 지도를 검색했더니, 대성중학교가 전국에 8개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어디 대성중학교일까요? 지금 배정받은 학교가? 난감하죠. 그래서 저희가 교사닷컴에 올릴 때는 대성중학교하고 가로치고 주소까지 표기해 놓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근데 더한 거는 요즘까지 하면 전국에 더 많아요. 대성, 여중, 대성, 중. 그래서 학교 이름 헷갈리지 마시고 필히 그 주소 2번, 3번 확인하시고 오셔야 돼요. 최근에 저희가 안산에 있는 학교를 갔을 때도 같은 이름의 학교인데 바로 거기서 20분, 30분밖에 차이 안 나는 위치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름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이 착각해서 다른 데 갔다 오시기도 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시간에 오시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광주에 있는 대성여중인데 저기 청주 대성여중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필히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전 준비가 됐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는 나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신 강사님들이 좋은 강의를 하실 수 있겠죠. 자,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사는 뭐 어디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프리랜서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프리워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워커 어디선지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피스 워커 제가 이 강사랩 지금 여기 서울 강사랩 공간인데 서울에 있는 강사님들이 지금도 그렇죠. 대부분은 혼자 움직이시는 강사님들은 프리랜서인데 이분들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더하다 강사님들은 그래도 우리 어딘가에 우리의 공간이 있다라는 걸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강사랩을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원하시면 여기서 회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을 시작으로 해서 많이 모여지는 지역, 그래도 제가 한 지역에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지 이걸 운영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속도로라면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내년쯤에 또 강사랩을 한번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로 하고 또 확장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것도 있고 준비를 해야 될 때 요즘에 이제 애플 노트북을 아이맥이죠. 아이맥이나 아니면은 맥북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이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좀 늘어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다 그냥 PC라고 하죠. 윈도우 노트북만 쓰셨는데 요즘에 우리 강사님들도 지금 저는 원래 이제 애플 걸 썼었는데
많은 강사님들이 애플 걸 쓰시는 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PPT 공유해 드릴 때 전체 방에는 이제 PPT 파일이랑 PDF를 공유해 드리고 애플 쓰시는 선생님들한테는 키노트를 공유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애플이냐 뭐 PC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죠? 스마트 TV, 스마트 칠판 최근에 경험하셨죠? 학교 현장 나갔을 때 생각지 못하게 이 스마트 칠판이 성능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최신 노트북 사양처럼 막 바로바로 막 뜨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굼뜨거나 인식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막 깨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파일을 준비하실 때는 내가 PC를 쓴다면 PPT하고 PDF 파일을 같이 준비해 주시고 맥을 쓴다 하시면 키노트하고 PDF 파일을 같이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노트북을 쓸 때는 PPT나 키노트를 쓰지만 만약에 내게 아니라 학교의 컴퓨터를 써야 될 경우는 만약에 폰트가 깨지거나 이미지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영상을 배제하고 그냥 PDF로 써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파일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대부분 마스터 선생님들이 과목별 마스터 선생님들이 PPT 다 전에 공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한번 전체 방에다 공유하면 변화가 없는 이상 때마다 공유해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PPT도 강사님들이 공유할 때 딱 받으셔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연습은 뭐,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니까, 연습은 최대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번 연습하신 분보다 100번 연습하신 분이 더 잘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붕업 스티커, 요즘에 이제 논란에 이제 서 있는 붕업 스티커. 왜 종류가 이거밖에 없냐, 더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200가지가 넘게 만들었는데도 많이 쓰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매일 보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게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다 처음이거든요. 근데 논란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2년차, 3년차 가는 학교들이 생기니까 애들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붕어 스티커 받았던 걸 기억하고 올해 줬더니 작년에 이거 했던 수업인데 이렇게 애들이 착각을 해요. 수업은 다른 건데 붕어 스티커를 받고서는 같은 거라고. 그래서 계속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붕어 스티커는 사용해 보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재미를 또 줄 수도 있고 아이들의 또 교실 분위기를 붐업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많이 맞추기도 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패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춘 만큼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굿즈들도 있고 그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장비. 장비라면은 우리 강사님들의 장비는 컴퓨터죠. 컴퓨터. 근데 컴퓨터도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준비 단계에서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노트북 최신 사양도 좋고 너무 좋은 게 아니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선생님들이 뭐 하시다가 버벅대면은 노트북 최고 좋은 거 사야 돼. 막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막 사시잖아요. 근데 저도 100만 원짜리 쓰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게 아니어도 돼요. 우리는 PPT만 하기 때문에 용량이 막 딸리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중에 다시 뭐 컴퓨터를 사야 되거나 그러실 땐 사양이 좋은 걸 사실 게 아니라 메모리 용량이 큰 걸 사시는 게 더 좋아요. CPU나 메모리 용량이 큰 거. 컴퓨터의 속도는 기본적으로는 심장, CPU가 있고 메모리는 팔다리가 몇 개냐? 팔다리 두 개인 거랑 여덟 개인 거랑 16개인 거랑 뭐 16메가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메모리 얘기하잖아요. 그 메모리가 클수록 훨씬 더 활용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시고 무조건 뭐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컴퓨터 사양이 좋아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양이 달라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스마트 칠판이랑 내 노트북이랑 있을 때 내 건 최신 사양인데 왜 연결했는데 안 되지? 최근에 그런 거 경험하신 사람들 많으시죠? 스마트 칠판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나 버벅거려서 진짜 최고 좋은 거 사왔는데 안 되네? 뭐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것도 같이 좋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호환해 주는 게 젠더라고 합니다. 젠더, 커넥터, 멀티허브. 보통 이제 멀티허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체크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 책에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니까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자,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노트북이나 요즘에 쓰는 게 다 C타입이죠. 내 거에 들어가는 게 C타입이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C타입으로 돼 있고, 이 젠더 끝에 뭐가 있냐면, HDMI, 우리 TV에서 나오는 선 잭 있죠. 그거에 연결되는 게 있는 게 멀티 허브라고요. 그냥 허브, 요건 허브고, 여러 개가 있으면 멀티 허브. 그래서 요거는 허브 또는 멀티 허브라고 합니다. 보통 멀티 허브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쓰는 용도는 내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PC나 맥이나 다 돼요. 얘 속에서 전환을 해줘가지고 뭐 4K TV도 되고 뭐 요즘에 8K, 뭐 16K 이런 거 있죠. 화질이 걔가 너무 좋아도 내게 좀 떨어져도 얘를 딱 꽂아주면 연결이 돼요. 경험해보신 선생님들이 계시죠? 학교 다닐 때 제가 막 꽂아줬을 때 바로 되는 경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살 때마다 5, 6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다이소에 5천 원짜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조금 돈 더 쓰겠다 하시면은 2, 3만 원짜리 이렇게 멀티허브 사시면 좋고 아니면 급하면 다이소 가서 그냥 이렇게 사셔도 돼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잘 안 보이나? 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가리고 어떻게 하는 거더라? 손? 예. 이렇게 생겼어요. 다이소 게. 그래서 다이소 것도 제가 해보니까 돼요. 연결이 돼. 그래서 그걸 사셔도 되고 이렇게 멀티허브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멀티허브 젠더 커넥터. C타입이라는 건 내가 들어가는 쪽에 있는 게 C타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노트북에 꼽는 쪽이 C타입. 자, 그래서 요것만 준비해 주시면 웬만한 거 요즘 다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사양이 달라서다.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된다? 예, 멀티허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폰트. 우리는 제가 PPT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때 G마켓 폰트만 쓰기 때문에 내 노트북에 G마켓 폰트만 설치되어 있으시면 깨짐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또 스마트 TV로 해야 될 경우 USB만 갖고 오세요 했을 경우에는 폰트를 설치할 수 없죠. 스마트 TV에. 그럼 폰트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PDF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PPT를 쓰시는데 깨지는 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폰트가 깨지면 속상하죠. 아, 예쁘게 준비했는데 막 깨져버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연습하실 때 PDF로도 연습해 보시고 PPT로도 연습해 보시는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PDF로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데 PDF도 파워포인트랑 똑같아요. 전체 화면 하기 하면은 그냥 우리 프레젠터로 앞뒤로 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젠더나 이런 것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웬만한 게 다 이제 C타입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USB도 이제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근데 이왕이면 학교에 이제 스마트 TV가 준비된 경우에는 USB만 갖고 오세요. 그렇게 공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 구매하실 때 기존에 있는 것들을 USB가 보통 기가가 높을 거예요. 막 16기가 이상일 거예요. 뭐 32기가, 요즘에 쓰세요. 256기가, 계속 가르쳐주고 1테라까지도 수업 나오죠. 손으로 쓰는 거 그래서 가르쳐주고 웬만하면 USB를 높은 걸로 하지 마시고 최고 낮은 걸로 사세요.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낮은 게 한 2기가 정도 될 건데 거의 또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2기가에서 높아도 8기가 USB를 왜 이게 낮은 걸 사라 하냐면 USB의 그 활용 방식이 우리가 컴퓨터에다 USB를 꼽았을 때 2기가짜리는 2기가를 다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근데 8기가짜리는 컴퓨터가 8기가를 다 인식한 다음에 읽는 거예요. 그럼 1테라짜리는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나요? 고사양의 USB인데 컴퓨터에 꼽았는데 바로 인식이 안 되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띡 뜨는 경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걔를 다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의 컴퓨터들은 스마트 TV 같은 경우는 더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8기가 이하짜리의 USB 요즘에 다이소 가면 2, 3천 원이면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왕이면 브랜드 있는 걸 사세요. 3M 거라든지 요즘에 또 어디죠? 뭐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것들 좀 이름 있는 거, 싸더라도 좀 이름 있는 거 사셔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는 아마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도 이제 노트북 안 갖고 다니는 일이 더 많으실 거예요. 스마트 TV를 이제 계속 전환하는 추세라서. 그렇다 보면은 USB를 하나만 갖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을 갖고 다니세요. 다른 종류로, 다른 회사 걸로.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항상 두 개에다 저장하셔가지고 스마트 칠판일 경우에 두 개를 준비해서 가시면 좋아요. 똑같은 거를 똑같이 사서 갖고 다니시면 예쁘긴 할 텐데 사양에 따라 인식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USB는 8기가 이하로 다른 종류 두 가지를 준비하셔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언어를 쓰실 때 레이저 포인터 구매해 보셨죠? 레이저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구매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프리젠터가 오지 않을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는 검색해 보시면 이게 레이저 포인터예요. 아시죠? 이거 딱 쏘면 레이저만 쭉 나가는 게. 이게 레이저 포인터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레이저 포인터 하다 보니까 이게 프리젠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강사님들은 레이저 포인터를 사면 안 되고 프리젠터를 사셔야 돼요. 네. 프리젠터는 레이저도 나가면서 페이지 업다운도 시킬 수 있는 게 프리젠터예요. 그래서 레이저 포인터가 아니라 프리젠터를 사셔라. 근데 용어에 대한 부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프로젝터, 프리젠터, 프레젠테이션 용어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서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프레젠터를 사실 때 이왕이면 이거 우리 대면 수업할 때는 제가 이거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이왕이면 레이저 포인터가 선생님들 지금 쓰시는 거 빨간색이세요? 초록색이세요? 레이저가 대부분 빨간색이시죠? 레이저 딱 눌렀을 때 빨간색 나오시죠? 이 빨간색은 벽이나 우리 기존에 천으로 되어 있는 롤 스크린에서는 잘 보여요. 근데 그거 이렇게 모니터로 딱 봤을 때 잘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예. 빨간색 레이저는 LED나 LCD에서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걸 대비해서 초록색 레이저가 나오는 걸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젠터를 사실 경우, 새로 사시게 된다면 가격 차이는 조금 있어요. 뭐 같은 기종이라면 뭐 2, 3천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왕이면 초록색 레이저가 나오는 거를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칠판에서도 잘 보이고 TV에서도 잘 보이고 일반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일반 프로젝터에서는 둘 다 잘 보이지만 TV나 스마트 TV에서는 빨간색은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구매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돼버렸네요.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필기도구는 뭐 챙기시는 거 챙기면 될 것 같고, 우리 강사 목걸이 항상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사 목걸이 분실하시거나 그러면은 말씀하시면 다시 재발급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들 다 했는데 나 혼자 아차하고서 안 갖고 와서 못하면 그 되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잘 챙기시고, 잃어버리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말씀하셔가지고 채우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룹별로 아니면은 사업자를 내신 강사님들, 대표 강사님들한테는 명함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내년도에는 그룹 단위로 부산이면 부산 팀 강사님들 계시죠? 그럼 부산 팀 구성을 하시면 부산 팀 명함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별로 또는 사업자를 내신 대표님들은 그 사업자를 내신 그 그룹별로 앞으로 이제 강사 명함이 필요하다 하시면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 초에 수요조사 하실 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인데 어디 가가지고서는 명함 주세요 했는데 명함이 없어가지고 좀 난감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대비해서 할 거고, 개인이 원하시면은 개인 거는 안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개인 건 안 해드릴 거고, 그룹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부산 같은 경우 부산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각각 원래 안 친한 강사님들이었는데 모여서 강의하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뭐 할 때마다 이제 되게 같이 하게 되고 하나의 그룹이 됐어요. 그렇죠, 승남쌤. 예. 그래서 다 친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친한 부산 팀원이 되시고, 창숙쌤 여기 낙서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리고, 강사로서 또 어떤 명함을 챙겨 갖고 다니는 그런 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명함.
공지하시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명함은 항상 케이스에 깨끗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요 부분 챙겨서 보시고, 가방도 챙겨보시고. 자, 우리가 요 부분, 최근에 이제 과목들이 늘어나시면서 선생님들마다 교구가 많아가지고 캐리어를 끌고 다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어떤 지역은 불만이신 분도 계시고, 어떤 지역은, 어, 여행 가는 기분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캐리어란 용어는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건 뭐예요? 정식 명칭은 수트케이스입니다. 수트케이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캐리어라고 해요. 그렇죠? 다 집에 캐리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 이 캐리어는 우리는 앞으로 캐리어라고 안 부르고 교육 캐리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러 가는 교육 캐리어라고 해서 우리도 같은 용어지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화면에 이거 있으신 걸 지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캐리어 같은 경우는 교육 캐리어, 우리 교육 캐리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아마 구매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 100개 넘게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결론 낸 거는 싸고 좋은 거 사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캐리어는 끌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부서지거나 어쨌든 깨지거나 어쨌든 바퀴가 닳거나 소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알루미늄으로 된 건 너무 비싸고 우리 아시죠? 이런 연예인 캐리어 같은 거 있죠. 이건 너무 비싸고 2, 300만 원씩 하는데 보통 PC 재질이라고 해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된 재질이 있는데 가볍고 튼튼하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저것도 가격이 3, 4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지금 선생님들이 구매 갖고 다니는 거는 ABS 재질이나 합성된 거. ABS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이제 PC는 폴리카보네이트인데 ABS 같은 경우는 아크릴로 니트릴, 부타티민, 스티렌. 제가 화학 전공이 아니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ABS 재질로 된 것도 있는데 대부분 캐리어를 퉁 쳤을 때 다시 원상복귀 되는 정도의 그런 캐리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0만 원 이하의 저가, 5만 원 이하의 거면 더 좋고, 그래서 20인치 대에 5만 원 이하의 저가, 그리고 들어봤을 때 가벼운 걸로 하시면 좋아요.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씀해 드리면 좋은데,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는 이게 어디 거더라? 샤오미 게 좋았어요. 샤오미 게 한 3, 4만 원대인데, 기도 되게 잘 굴러가고, 좋은 거예요. 종류는 많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 혹시라도 이제는 교육 캐리어 구매하시게 되면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건강에 대한 거. 제가 100분 특강으로 해서 100분까지만 다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아프신 분들 계시죠? 감기 걸리시고 막 코로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감기 걸리시는 선생님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12월 지금 환절기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 주 내내 부산에 있다가 어제 대구 갔다가 오늘 서울로 왔거든요. 제가 시차 적응보다도 계절 적응이 안 돼요. 부산은 아침 막 10도인데 선생님들 춥다고 막 파카 입고 오시는데 서울은 막 마이너스 막 6도 막 이렇게 돼도 파카 입고도 그냥 춥네 이 정도라서 한 나라인데 같은 나라인데 날씨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감기나 아니면 체력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한번 체크하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7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교재에서 78페이지.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원인을 모두 선택해 보세요 있죠. 지금 교재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기 전에 난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있다 하시면 스마트폰 동그라미. 스마트폰으로 TV나 유튜브 보고 있다 하면 TV도 동그라미. 나는 스마트폰 아닌데 책 읽다 잔다 그러면 독서. 난 밤에 청소를 해야지 잠이 자. 그러면 청소, 빨래. 해당되시는 거 한번 다 체크해 보세요. 저는 주로 자기 전에 청소랑 빨래랑 설거지를 하고 자야 돼서 네,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게 어떤 것들이었나.
아식이 나를 못 자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먹다 지쳐서 잡은 적은 있어요. 음, 그런 거. 질병. 요즘에 아파서 또 못 잘 수도 있죠. 자, 체크했을 때 난 5개 이상이다. 나를 잠 못 자게 하는 원인이 5가지 이상이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체크하신 걸 보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나의 하루 수면 시간 한번 보실게요. 평균 나는 몇 시에 잔다. 내가 평균 보통 한 10시? 뭐 10시에 주무시는 분은 없죠. 보통 한 12시? 뭐 1시 이렇게 하면 거기다 앞에다 한번 써보세요. 평균치. 자, 뒤로 가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몇 시에 일어나시는지. 보통 일어나는 시간, 기상 시간은 정해져 있죠. 자, 그래서 차이 시간 한번 찾아볼까요? 저녁,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12시? 연주쌤 12시? 1시? 2시? 보통 12시, 1시, 2시죠. 아침 기상 시간은 보통 몇 시신가요? 보통 뭐 아이들이 있거나 뭐 남편이 있거나 하시면은 출근시키려고 식사 준비하려면 뭐 6시, 7시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의 하루 수면 시간 여기다 한번 써보실까요? 그 차이 시간을 가지고. 자, 써보셨어요? 나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잔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화면에다가 6시간 이상 잔다. 아, 유진쌤이 6시간 이상 주무셔서 피부가 좋으시구나. 옛날에 그 누구였죠? 이영애였나? 피부는 미인은 장꾸러기? 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잠을 많이 잘수록 피부도 좋아지는 거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니까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자야 된대요. 이게 OECD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안 잔대요. 보통 유럽이나 외국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을 보통 자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평균이 6시간이래요. 그렇다면 평균 6시간이면 안 자는 사람들은 4시간, 많이 자는 사람이 8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난 4시간 쪽에 속하는지 아니면 8시간에 속하는지 많이 자면 잘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도 한번 쭉 보시면서 체크하신 거에 따라서 체크가 하나씩 없어질수록 내가 더 많이 잘 수 있고 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식사. 식사는 꼭 하고 다니시고요. 제가 아마 저랑 출장 강의 가신 강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숙박을 예약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아침 주느냐 안 주느냐로 하거든요. 그래서 출장 가실 때 뿐만 아니라 저랑 같이 안 다니셔도 집에서 뭐라도 좀 아침에 챙겨 드시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충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 이 마이크도 요즘에 논란에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면 마이크를 안 써도 된다. 아니면 목소리가 크니까 마이크로 소리를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마이크는 선택 사항입니다. 선생님들이 목이 좀 안 좋으시면 쓰시면 되고 좋으면은 뭐 또 보호하는 데 쓰시면 되는데 최근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게 인기 있는 거래요. 이거 맞죠? 마이커인가요? 예. 요게 제가 선생님들 쓰시는 거 보니까 소리도 되게 좋은 것 같고 관리하기도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써놨죠. 후원이나 협찬 아니에요. 이건 전 안 써요. 근데 혹시라도 마이크를 사셔야 되면은 요게 좋다고 하니까, 많은 선생님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먼저 쓰시는 선생님들 거 내가 구매해야 되면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 질환에 대한 거는 항상 챙기시고,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 요즘에 주변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처제도 얼마 전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래도 수술 잘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바르면 미리미리 캐치해가지고 8, 90%는 다 해결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꼭 챙겨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꾸미는 방법. 남에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에 있어서는, 어, 나는 힙한 스타일이 좋아. 그래서 막 힙 스타일을 입지 마시고, 우리는 그래도 강사니까, 강사답게 오피스룩 정도까지. 정장이면 제일 좋은데, 정장은 저도 사실 불편해서, 세미 정장 정도나 아니면
최소한 자켓 정도는 걸쳐주는 형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강사이지만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체력도 중요하지만 오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수업이 보통 4차시에서 6차시를 하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예뻐 보이시는 건 좋은데 너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발이 편한 신발로 해서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얼굴이 이쁜데. 그러니까 신발에서 너무 높은 거 신어서 불편하지 마시고 편한 걸 신으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장을 입을 때 상하의를 검정색으로 챙기지 마세요. 이거는 몇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정장을 검은색을 혼자 입고 오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입고 오시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 깔끔하고 좋은데 이왕이면 밝게 이쪽 사진 같은 경우는 다들 깔끔하긴 한데 이렇게 검은 옷만 입으니까 좀 어두워 보이죠. 근데 이 밑에 사진 보면 어때요? 배경도 하얀데 옷들도 되게 밝게 입으니까 되게 밝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밝게 그리고 검은 옷을 입으면은 편하긴 하죠. 세련돼 보이기도 하고 편하긴 한데 이왕이면 조금 밝게 학교에 갈 때는 밝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저희 회사에서 뭐 참관할 때는 이렇게 맞춰 입을 때는 이렇게 검은색을 입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행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던 거고 요번에 우리 박람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맞춰서 입었었고 이렇게 포인트 줘서 예쁘게 했었는데 오늘 수업 나갔다 오신 선생님들 여기 오늘 수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서울팀 선생님들 오늘 수업하셨는데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강사는 처음에 딱 보여주는 이미지가 밝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밝게 받아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밝게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이나 뭐 향수 쓰시는 건 저는 뭐 터치 안 하는데 이왕이면은 원래 예쁜 걸 감추지 마세요. 화장은 감추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 예쁜데 화장으로 막 감추시잖아요, 선생님들. 감추지 마시고 연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원래의 미를 보여주실 수 있게 약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화장 많이 해가지고 화장 뒤에 얼굴 감추시면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문신이에요. 학교 측에서도 이제는 선생님들 이제 패션 문신이나 타투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타투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안 보이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는 선생님도 저런 거 하고 다니는데 나도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예외예요. 눈썹 문신. 지금 여성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신다는 눈썹 문신. 이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두피 문신인가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는 문신도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모 선생님처럼 이렇게 용 문양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안 돼요. 팔에 이렇게 용 틀고 그런 거 안 돼요. 그래서 문신에 대한 부분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동 간에 있어서는 교통 되게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 문제만큼 내가 움직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타 지역에 가시거나 출장 가실 때는 전날 가는 이유가 하루 수업이지만 늦지 않기 위해서 미리 전날 움직여서 하루를 더 투자하는 거라서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선생님들한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실 때, 이동하실 때 다양한 교통 수단들이 있는데 먼저 체크하셔가지고 어, 이동 시에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요번 같은 경우 서울 엊그저께 갑자기 폭설 내렸을 때 아침에 수업 가는데 거의 다 막 차들이 막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산에 계신 선생님들은 아마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청 겨울에 잦습니다. 갑자기 자고 났는데 폭설이 막 20cm씩 오고 그러면 차도 안 움직이지만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아예 못 가면 모든 게 마비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부산도 폭설 한 번 온 적 있었죠. 그때 막 우리가 보면 폭설 아닌데 부산에서는 폭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전체가 마비됐던 그런 게 뉴스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동에 대해서는 다치지 말고 늦지 말고 잘 챙기셔가지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뭐 다 이용을 하시죠. KTX부터 비행기까지 저희가 김해 쪽 가실 때 비행기로도 이렇게 이동하시고 하는데 이런 것들 시간 잘 체크하시고 요번에 눈 오면서 항공 쪽이 다 마비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미리미리 챙기는 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따라 제가 이제는 올해 저희가 교육 소개 책자를 전국 학교로 보내면서 좀 배제시킨 지역들이 섬 쪽을 좀 안 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섬을 가다 보니까 섬은 워낙에 또 변수도 많지만 여자 선생님들이 가시기에는 또 힘든 부분도 있고 저도 제가 한번 가봤지만 섬은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섬은 요청이 오면 가겠지만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는 홍보자를 일부러 안 보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큰 배 타고 가는 제주도는 보낼 겁니다. 제주도는 서로 가시려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말하는 건 저기 뭐 백령도라든지 저기 뭐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는 그런 조그만 섬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숙박. 아마 최근에 지방을 많이 가고 지금 다음 주에 우리 제천 가시는 분들, 부산 가시는 분들 이렇게 숙박 이거 있는데 요 도표는 제가 20년 동안 숙박을 하면서 나름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근데 강사뿐만 아니라 생활하시면서도 타 지역 갔을 때 비즈니스 호텔을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호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티크 호텔도 있고 뭐 4성급, 5성급도 있고 한데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있는 데를 찾으시면 실패하지를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월요일 날 밥을 안 주는데 비즈니스 호텔은 일주일 내내 밥을 줘요. 그래서 식사를 또 챙겨야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즈니스 호텔 추천합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호텔, 비즈니스 호텔, 모텔, 펜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추가한 게 이제 국립휴양림이나 숲체원. 조만간에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워크숍을 숲체원이나 휴양림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저는 많이 애들 데리고 이용해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지양해야 될 부분은 여관에선 주무시지 마세요. 아무리 뭐 없어도 여관은 우선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거나 안 좋거나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잘 쉬고 그 다음날 수업을 잘해서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녀본 여관들 중에서는 좋은 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비즈니스 호텔은 비용이 10만 원 이하입니다. 5만 원, 뭐 6만 원 요 정도기 때문에 웬만한 모텔보다 저렴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두 군데인데 부산 같은 경우, 제가 부산을 워낙에 많이 가다 보니까, 부산은 거의 뭐, 한 달에 보름 정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부산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써 있어요. 보통 3성이나 4성급이고, 또 하나는 이제 토요코인 호텔. 이건 일본 프랜차이즈 계열이긴 한데, 토요코인 이용해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방이 굉장히 작아요. 딱 잠만 딱 잘 수 있어요. 근데 아침밥을 굉장히 잘 줘요. 그래서 딱 출장용으로 잠자고 밥 잘 먹는데 가격은 5만 원에서 6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위치가 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어요. 뭐 부산역 앞에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전역 앞에 있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이 아니더라도 뭐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느 지역을 가도 토요코인 같은 경우는 서울도 5, 6만 원, 7만 원대예요. 보통 그 근처에 있는 동대문 호텔들이 2, 30만 원이에요. 보통 호텔들 아시죠? 2, 30만 원인데 이렇게 비즈니스 호텔이나 토요코인 같은 경우는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부산 갈 때는 이 두 군데를 많이 쓰는데 토요코인 같은 경우는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이제 10번 자면 한 번 무료. 그리고 지금 회원가입을 하면 15,000원 회원가입하면 매번 10% 할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장이 많으시거나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그것도 회원가입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족여행 가실 때도 쓰셔도 돼요. 가족여행 갈 때도 2인룸, 4인룸 빌려도 10만 원 안쪽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호텔 여행 가실 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방 출장 강의를 갈 때 예전에는 그냥 월요일도 막 잡았는데 요즘에 월요일 안 잡아요. 왜냐면 월요일 날 밥을 안 줘가지고 선생님들이 막 신경질 내셔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화요일로 밀어서 제천도 원래 월요일인데 화요일로 밀어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전이죠. 교육은 실전이다. 그래서 교실입니다. 자, 교육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첫 그 강사님들의 포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어떻게 제압해서 내 분위기를 이끄느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주눅 드시면은 애들한테 기 빨린다고 하죠. 기에 주눅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가실 때 내가 니들을 가르치러 온 선생님이야 이런 거를 딱 포스를 쫙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들어가시자마자 이제는 학생들 책상 배치하는 거, 인원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우리 강의장 가면 오늘도 다 하셨죠. 이렇게 우리 현판 사진 찍는 거, 우리 이런 교육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 남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느낌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새로운 학교를 배정받아서 갔는데 우리 현판이 이미 작년에 딱 와서 붙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여기 우리가 했었네? 이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마 전국의 어느 교육하는 회사들도 이런 현판을 학교에서 현판식을 하는 데는 없어요. 수업하고 난 다음에. 근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선배 강사들이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왔구나, 또 초대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드리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학교들이 이제 현판에 이제 걸려 있는데 앞으로도 오늘 들으신 선생님들이 많은 곳에 가셔가지고 계속 우리의 교육을 확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사진도 좀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교육 보고서 쓰잖아요. 근데 교육 보고서 쓸 때 사진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이거 다 수정을 해서 올려야 돼요. 그 선생님들이 그 교육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이면 수업하실 때나 이런 거 워터마크라고 하죠. 워터마크를 좀 지워주신 다음에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교육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우리 권혜자 마스터님 거 샘플로 보여드릴 건데, 사진을 저희가 보고할 때 가로 형태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찍어주시면은 애들이 여기 이렇게 안 돼요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진은 가로로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로 촬영해 주시면 보통 7장 정도 저희가 한 강사님당 7장 정도 쓰기 때문에 이런 가로 형태로 7장 이상 촬영해서 우리 카톡에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써주시면 사진을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쓰거나 하면은 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면 교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책상 배치를 교실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팀 테이블형, 지금 요 밑에 보시면 5명씩 모두 이렇게 바꾼 것처럼 바꾸는 형태. 그래서 교실형에서 팀 테이블형으로 바꾸는 걸 제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그 진로센터에서 이렇게 배너를 세워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강사님들이 그건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음, 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 전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왜 이 교육을 하는지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가 컬러 교육을 했을 때 4차 시가 끝났는데 애들이 다 재밌다고 막 그러는데, 진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학생한테 오늘 수업 어땠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4시간씩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컬러를 통해서 자신의 성격 성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활용성을 배우는 교육이다 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아이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이제 교육평가서 할 때 오늘 나의 컬러를 통해서 나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었고 다양한 활용법을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멘트를 이렇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 끝나면 전부 다 이제 자기들 그 교육 평가서 다 쓰잖아요. 근데 그거 쓸 때 오늘 재밌었어요? 뭐 하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마지막에 한번 그걸 정리해 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컬러를 통해서 여러분들 성향 분석해봤는데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 다양하게 배운 컬러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찾아보는 재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아이들이 그거 기억했다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평이 좋으신 선생님들은 그런 멘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수업의 질이 좋아야 되겠죠. 수업 시간 내내 재미있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계속 재밌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을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재미를 못 잡으면 계속 힘들어요. 수업 자체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예전에 일부러 자기만의 유머 몇 개씩 준비해 가시라고 아재 개그도 좋고 썰렁하면 썰렁한 대로 하시면 좋으니까 개그 좀 준비하시라고 해서 했고
아마 제 수업 들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부러라도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던지면서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휴먼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원이 같은 휴먼에서 나온 유머.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재미있는 거, 즐거운 걸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밖으로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그냥 담고 사느냐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강사는 그날 초대받은 학교에 1인극을 하는 배우와 같다고 생각해요, 전. 선생님들이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잘 받아들이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재밌게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참여하는 애들한테 1분이나 10분이라도 더 웃는 시간을 늘려줘서 100 하루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이 칸에다가 선생님들이 딱 생각해도 이건 어디다 해도 이거 먹힌다 이런 유머가 있으시면 한번 몇 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해보시고 너무 재밌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써볼게요. 아, 그리고 라포 형성, 공감대 형성하는 건 뭐 이미 잘들 하시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라포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듣고 공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하시는 방법들 어제인가 그제 수업할 때 어떤 우리 강사님이 이현미 선생님 참관을 하셨는데 애들 공감을 너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현미 선생님 애들 수업할 때 애들이 말하면 그 공감을 너무 해서 애들이 되게 즐겁게 만드는 거 하신다고. 예. 선생님, 그 이현미 선생님도 뭐 굉장히 연습 많이 하신 거예요. 맞죠? 예. 처음에 굉장히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지신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잘 들어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센스 있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쉬게 해주셔야 됩니다. 애들 아무리 잘 가르치셔도 쉬는 시간을 1분에도 애들 걸 뺏으면 나중에 컴플레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쉬는 시간에 일식 공부하라고 했다고 계속하라고 했다고 이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필히 쉬는 시간 동땡 치면 쉬어 쉬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4차 시 점심시간 전에는 최소한 5분 전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반에 따라서 식당 봉사를 가야 되는 애들 반도 있고 그 시간이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못 가면 제일 뒤로 밀리는 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시 수업은 점심시간 전 수업은 필히 5분 전에 정리하시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먼저 내보낼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좀만 더 하고 좀만 더 하고 5분만 더 쓸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애들 밥 굶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넘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제가 욕을 할 건데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욕이 참 중요하죠. 선생님도 욕 잘하시죠? 욕 잘하세요? 끄덕끄덕 하신 현용쌤 욕 잘하세요? 지금 되게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욕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우리 욕 다 할 줄 아는데 욕을 배워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하는 욕에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요즘 애들이 하는 욕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죠? 최근에 저도 안 건데 선생님들 그 단어 아세요? 틀딱. 틀딱이 선생님들 틀딱이에요?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완전 틀딱이네. 애들이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지금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뭔가 그죠?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 틀딱이에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틀딱이 뭐냐면 요즘 애들 말로다가 틀니가 딱딱거린다. 노인을 칭하는 비속어래요. 틀딱. 지금 순간 아, 나 틀딱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얘- 요즘 애들이 뭐 MZ 세대 이런 게 이제 떠나서 자기들만의 이제 비속어들이 생겨버리니까 아예 못 알아들으면 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단어를 모르고 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완전 틀딱 틀딱 이래요. 그러면은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선생님들은 이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 일부러 욕을 배워라 이런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것들은 선생님들 난 몰라도 돼 나는 그런 거 듣기 싫어 막 이렇게 기막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애들 말 못 알아들어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사백서에 보시면은 욕도 정리해놨고, 그 시대의 용어들도 정리해놨고, 약어들, 별다줄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도 참 별다줄 뭐 이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별다줄. 옛날 사람들은 별 다 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애들이 말할 때 되게 예쁘게 포장된 것들이 실제로는 되게 안 좋은 말일 수 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 강사님들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들 플러스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한테 아니면 자녀들 있으면 학교에서 쓰는 말 좀 한번 해봐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저 여기 지금 책에는 틀딱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희 중학교 1학년 아들, 작은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딱, 아빠 틀딱이야? 그러는 거에서 처음에 뭐 아빠 틀에 딱딱 맞아? 그랬더니 진짜 틀딱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지 했더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틀딱. 노인이구나. 맑게 못 알아듣는구나. 이럴 때 완전 틀딱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틀딱대기 싫으시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너 보배야? 너 보배 있어? 보조 배터리 좀 빌려달라는 소리예요. 예. 예. 이런 거에 빵 터지시는구나. 예. 쩐다는 말은 요즘 많이 쓰죠. 아, 너 완전 쩐다. 근데 이 쩐다도 안 좋은 말에 쩐다가 있고, 완전 매력 쩌는데 이런 약간 좋게 의미는 안 좋지만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조어라는 것들이 요즘 애들이 만들어 쓰는 거기 때문에 어른들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아니라 어른이면서 강사잖아요. 강사는 아이들과도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현타나 현피 이런 말을 많이 써서 아시죠? 현타 온다 이런 거, 그죠? 부산 선생님들이 막 저 맨날 이렇게 줌으로 보고 멀리서 보다가 직접 보면 현타 온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현미 선생님 제일 크게 웃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합성어는 이제 많이 쓰죠. 어른들도 쓰는 게 합성어니까 뭐 맥세권, 스세권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뭐 합성어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니까 어, 요즘에는 이런 권 중에서 뭐가 뜨나요? 맥세권, 수세권, 역세권은 뭐 옛날 제일 좋은 자리라면 역세권이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줌수화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인데 이건 나중에 배워보기로 하고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제일 중요한 게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 것. 절대 하지 말 것. 욕입니다, 욕.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지각 절대 하지 말고 금지. 이건 몇 번 얘기했죠. 정치 관련된 거, 종교 관련된 거, 성애 관련된 거, 욕, 혐오 발언, 색깔. 여기선 컬러가 아니에요. 색깔이에요. 지역색, 뭐 선거의 색, 정당의 색, 뭐 이런 거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색깔은 그 색이에요. 지역 특징. 제가 어제 우리 부산 민교울팀 양성했는데 이제 부산 선생님도 계셨고 대구 선생님도 계셨고 전 충청도 서울 사람도 있었고 근데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언어를 하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니까 사투리에서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것들도 그러니까 그 지역 선생님이 그 지역 학생들을 할 때는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타 지역으로 출장 강의를 가게 된다 하면은 언어에서 오는 그런 오류나 또는 사투리로 인해서 못 알아듣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더 좋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요. 92번 여기는 욕. 선생님들 여기 있는 욕 다 알죠? 많이 해보셨죠?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때 있죠. 숫자인 줄 알았는데 욕이었네 하면서 18 뭐 이런 거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요즘에 많은 이제 이슈가 돼서 아시겠지만 18이라는 거는 여성을 함부로 부르는 말이고 존나 요즘 애들 대구 선생님은 존나 그러면은 좋다 뭐 그런 거 사투리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것도 사투리이기도 하지만 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상황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18이라는 것이 여성들을 욕하는 거라면 존나라는 거는 남성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다가 애들이 했을 경우에 그런 걸 못하게 제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욕들이 있지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못 알아듣고서는 그냥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언어로 하는 욕만큼이나 이제 손가락 욕들도 많죠. 그래서 손가락 욕에 대한 거.
전 세계 금지는 이거 우리가 뻑큐라고 하는 요 손가락 세우는 거. 제가 엊그저께 부산대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하고 미팅하는데 모니터를 펼쳐놓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꾸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가르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불편하죠.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모니터를 막 저보고 보시라고 하고 안경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운데 손가락을 잠시 쉬게 해주시고 옆에 있는 애를 사용해 주세요. 이 손가락을 가르치실 때는 꼭 이렇게 안경 올리시는 때 특히 가운데 이렇게 편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예. 현미쌤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죠? 여기 안경 올리실 때 이렇게 가운데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욕을 또 배워놨다고 자기도 모르게 쓰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요즘에 10대 애들이 하루에 욕을 10명 중에 5명 이상, 6명 이상 욕을 하고 하루에 욕을 4, 50번 이상 한대요. 습관적으로. 욕은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그리고 욕은 하면 할수록 더 세게, 세 보이고 싶어서 더 강한 욕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왕이면 욕을 하는 애들을 자제시키고 못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싸운 경우인데, 최근에도 뭐 학교에서도 애들끼리 싸운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싸울 때 선생님들이 한 번만 제지하시고 절대 개입하시면 안 돼요. 학교 수업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제지하시고, 그렇게 우선 제지하게 해놓고 다른 학생 시켜가지고 진로부장님이나 담임 선생님 불러오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거기에 끼어가지고 막 이게 말린다고 막 이렇게 터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애들을 뭐 제지하시거나 이러면 나중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 중에 이렇게 뭐 싸움이 걸려온다, 애들끼리 싸운다 그러면 한번 경고하시고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는 마지막 수업을 나오실 때 선생님들 많이 놓고 나오시는 거 있죠? 학교에다 많이 기부하고 오시는 거 있죠? 뭐 기부하고 오시죠? 그쵸, USB. 그쵸. 또 포인터 그 잭 젠더. 학교에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요. 그죠? 학교는 USB를 안 사는데 외부 강사님들이 왔다 가면 USB가 서너 개씩 들어온대요. 예. 저도 많이 놓고 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프리젠터 그 젠더 그거 엄청 많이 잃어버렸어요. 학교에 항상 꼽아놓고 안 빼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오시고 교구 잘 챙겨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갔다 오시면은 보고서 쓰시는데 선생님들이 보고서 쓰실 일이 없죠. 사진하고 강의평만 카톡에다 올리시면 되죠. 그럼 정리는 저희가 하니까.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다음에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할 경우, 개인이 혼자 나가셔가지고 강의 보고서 써야 될 경우, 요 양식 두 개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양식은 인터넷에도 없어요.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쓰는 양식들이고,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쓰는 양식들이 학교에서는, 많은 학교에서 그래도 양식이 되게 예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양식 가능하면 제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혹시 뭐 보고서를 써야 되거나 견적서를 써야 되거나 이 책에 있는 양식들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강사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카톡방에다가 우리 강사 보고서하고 강의 평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막 되게 장난처럼 올리시는 분들 있죠. 막 크크도 올리고 막 이렇게 눈 모양 올리고 하시는데 저희 그냥 그대로 카페에서 올려서 학교에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 공유도 해드리죠. 보시면 가능하면 이런 식으로 좀 정리된 형태로 앞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평이나 참관평 같은 경우는 이걸 그대로 강사 보고서를 저희가 학교에다 드리면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그 반 애들을 그날 상황들을 보고 써주시는 거거든요. 학생 기록부에 남는 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카톡방에다가 쓰시는 거 좀 귀찮더라도 그날 아이들이 했던 행동들, 결과물에 대한 것들, 진행 상황에 대했던 특장점들 이런 것들 좀 써서 주시면 아이들한테도 도움되고 선생님들 강사 보고서 쓴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본인이 나갔던 거 저희 단톡방에다 사진 올리시고 강의평 쓰신 거를 본인이 갔던 학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마 본인한테도 그게 포트폴리오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이 학교에서 이런 거 했었구나. 이 학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또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양식까지 다 공유해 뒀어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에다가 납품하면 납품 확인서라는 거 제출하세요 하는데 어디 찾아봐도 있는 양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하시면 이런 것까지 다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이미 그리고 창업하셔가지고 대표 강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양식들 저한테 이제 쓰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100분 딱 채워서 끝낼 게 있어요. 자, 사진은 참 잘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우리 지난번에 논산 MT 갔을 때 우리 강사님들하고 갔었는데 요거 우리 책자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고 요거는 요번 우리 레드데이 파티하죠. 레드데이 파티할 때 이거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날 참여하셨던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책도 받아가시고 또 레드데이가 우리 28일 날인가요? 12월 28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서울 강사랩에서 합니다. 지금 부산 선생님들도 다 올라오신다니까 그 중간에 선생님들은 멀어서 못 온다 소리 못 하실 거예요. 시간 되시면 다들 오셔가지고 레드데이 파티도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번 논산 갔던 책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나는 이렇게 책자에 나오는 거 싫다. 모자이크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몸 부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 테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다 빼드릴게요. 그리고 중국 우리 작년에 중국 갔다 온 거 이것도 책자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우리 이번에 일본 갔다 온 거 일본 거는 우리 만들어서 이미 배포했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일본 책이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시간 되실 때 앞으로 이게 여행이나 MT 같은 거 있을 때 많이 참여하세요. 우리 일본 갔다 오는데 3만 원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좋은 여행지들 잘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만들 테니까 교육을 넘어서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언니, 동생, 오빠, 누나, 형님 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행 갔던 것들 다 저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선생님들한테는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저하고 언제까지 강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여기 권혜자 원장님한테 우리 마스님한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원장님이 교육하시면서 무대에서 쓰러지지만 않으면 저는 계속 회사 운영할 거라고. 근데 원장님이 쓰러지시면 저도 그날로 회사 접을 거라고. 예. 그래서 원장님이 하시는 날까지 선생님들은 잘 하셔야 돼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 교육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시는 모든 거에 있어서 우리는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책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해, 한 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졸업 앨범 같은 그런 형태로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잘하지만 더 열심히 합니다. 이 슬로건은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만들게 된 슬로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는 혼자만 잘하면 됐지만 우리가 되면서는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또 잘 해왔었고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한테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의 상황들 또 이렇게 만나게 된 우리 선생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마지막에다가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100분에 딱 맞춰서 강사백서 특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들은 최고의 강사가 되실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어요? 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남은 12월 또 잘 보내고 내년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오늘 오신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한번 박수 치고 한번 끝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